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종의 지혜를 현대에 전하는 배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챗 GPT에도 통하는 세종대왕의 질문법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보통 일을 할 때 이런 고민이 들고는 합니다. 아, 이런 거는 A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참 좋겠다. 아, 이런 거는 어떤 분한테 물어보면 바로바로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번씩 나의 카톡 창에 있는 내 인맥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아, 왜 그때는 찰떡같이 사람이 없는지, 내가 기존의 관계를 좀 잘 구성해 놓을 걸,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좀 폭넓게 수집할 걸, 이런 아쉬움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챗 GPT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기술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또 환호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다룰 줄 몰라서 이 발빠른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챗 GPT에도 통하는 세종대왕의 질문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놀랍게도 챗 GPT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화두가 된 사건이 뭐냐면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세종대왕의 이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했더니 세종대왕이 이 맥북 프로를 던졌다고 너무 태연하게 챗 GPT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 사건은 역사서적인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일화로 15세기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새로 개발한 훈민정음의 초고를 작성하던 중 문서 작성 중단에 대한 담당자에게 분노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세종대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웃으면서 탁 넘길 수 있는 내용이지만 반대로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세종시대 때 맥북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너무 놀래서 다시 한번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다행히도 누군가 학습을 잘 시켜놔서 이제는 조선왕조실록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은 오류입니다. 라고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1강 질문하지 않는 시대 세종이라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때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입니다. 이때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있었고 앞에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그런 모습을 제가 AI 이미지로 만들어 봤어요. 이때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였겠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그때 이제 질문권을 줍니다. 대한민국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 기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과연 저 질문 있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무려 20초간 침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질문하지 않았던 기자들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의 기자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밑에 누리꾼들이 댓글을 달기를 이 중요한 자리에서 어떻게 질문 하나가 없냐라고 하면서 기자들에게 막 뭐라고 하는 댓글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넓은 곳에 들어와서 내가 기자의 한 명으로 있다면 이런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용기 있게 이 대통령한테 물어볼 수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저도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보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질문에 대한 기억을 조금 되돌려 보면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는 사례는 거의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친구들이 눈치를 주기도 하고 내가 용기 내서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걸 무슨 질문이라고 하냐. 그건 네가 개인적으로 알아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굉장히 용기 있게 했지만 무안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나는 질문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침묵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기쁘고 행복하고 뭔가 즐거운 경험보다는 굉장히 떨리고 긴장되고 내가 하려고 하는 말에서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질문과는 멀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질문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요. 바탕질에 물을 문, 즉 이 뜻은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묻는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알고자 하는 바를 내가 얻기 위해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친구들에게 너 뭐 먹었어? 점심밥 뭐 먹었어? 라고 하는 그냥 질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의도를 가지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그렇다면 질문은 언제 어디서 시작을 했을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여기저기서 쏟아내줬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 때부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자연현상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연현상이 있구나, 하늘이 파랗구나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의 생각의 깊이와 넓이가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지면서 하늘이 왜 파랄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또 당연하게 보이던 현상 자체에 대해서 질문, 의구심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는가에 대한 고민도 하기 시작하고요.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라고 하는 질문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철학적인 질문, 또 과학적인 탐구, 종교적 질문으로 그 질문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인간의 지적인 호기심과 탐구 정신이 없었다면 그냥 우리는 동물에 불과했겠죠. 그래서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류의 발전이나 문명의 진보에 굉장히 많이 기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대왕은 질문을 어떻게 활용했을까 궁금하시죠? 세종대왕은 제가 몇 가지만 가지고 왔는데도 무려 20가지가 넘는 굉장히 다양한 성과를 이룬 성군 중의 성군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훈민정음 창제도 있고 육아휴직을 준 것도 있고 음악을 제정한 것도 있고 금화도감이라고 하는 소방서를 만들기까지 세종은 항상 질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어떤 연구에 따르면요, 세종대왕이 다른 사람들하고 논의하는 모습과 의사결정의 방식을 보면 모두가 100%라고 했을 때 명령을 한 것은 채 20%, 2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무려 69%가 의논과 질문이 이어져서 이 정책들을 시행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실록을 보다 보니까 세종의 유행어라고 할까요? 혹은 돌려쓰는 말, 계속하는 말을 보면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라고 항상 물어봅니다. 굉장히 급하고 백성들의 목숨이 위태위태한 사건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직설적으로 이 급한 일을 처리해라 라고 명령을 하기도 하지만요. 백성들의 정책, 공법이라든지 다양한 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다양하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경들의 의향은 어떠한지 내가 직접 경들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까지도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속마음까지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요. 경들의 마음에는, 경들의 뜻에는 어떠한가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뒤에서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 나올 텐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생각, 말, 뜻, 마음, 이 단어를 중심으로 질문이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지 이어가면 좋겠습니다.